실적을 이제 어제 삼성전자도 발표했고요, LG전자 발표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세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과를 우선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저점을 또 깼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LG 솔루션은 현재까지는 그냥 소소 딱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실적 피크아웃이냐? 저는 왜 이게 실적 피크일까라는 질문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실적 피크일까? 답 간단하게 yes, no만 대답하고 우리 얘기하죠. 저는 노였습니다. 네, no. 저도 왜 질문을 실적 피크일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이해가 돼요. 실적 바닥일까가 아닌가 원래? 우리 강재훈 형이 잡은 거 아니죠? 제가 안 했습니다. 명준 형님은 명준 형은 저는 예스지 예스. 실적 피크라고 보시나요? 네, 예스죠. 예. 그럼 우리 명준 형 얘기 좀 들어봐야 돼요. 명준 형 얘기를 잘 중심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데. 네. 그럼 이제 LG전자가 어저께 실적 컨센서스가 1조 3천억 정도였었는데 네. 1조 8천억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조 정도 컨센서스가 14조 1천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컨센서스 다 상회하긴 했는데 피크아웃이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낮춰놨으니까 그러죠. 연초에는 컨센서스를 높게 가져갔다가 또 2월달, 3월달 넘으면서 3월 말에 낮춰놨으니까 그거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실적상의 문제라기보다도요 경쟁력상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삼성이 근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초인류의 삼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쟁해 가는데 어떻든 뭐 TSMC나 또 애플에 비해서 한두 단계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 이 부분이 쉽게 뭐 삼성전자 또 기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빠질려나마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들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버거운 면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가 포트에 많이 담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봅니다. LG전자는요? LG전자요? LG전자는 별 관심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예. 사실 이제 어제부터 또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긴 했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68,300원이 앞전에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깬 거죠. 68,000원 끝났다 하더라도 깨긴 깼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높다라고는 저도 말을 못 하겠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큼 모멘텀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한 거 아니야. 아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 역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모두가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스마트폰 사업도 문제가 있고 뭐됐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디램이라든지 기본 메모리 사업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현금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가 10%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0%가 안 되거든요.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시작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장치 산업은 이 똑같은 펄을 놓고 볼 수는 없죠. 여타 R&D 비용이 그렇게 아주 많이 들지 않는 산업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통신 이런 것들. 그런데 삼성전자 같으면은 이익 난 거에 상당수를 R&D 비용으로 계속 경쟁력 유지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익이 난 거 자체를 똑같은 뭐 R&D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업종과 같은 나래비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퍼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니, 펄은 그러니까 어차피 연구개발비는 영업 비용에서 빼버리니까 펄은 어차피 순이익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도 마진 자체는 여전히 많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항상 이게 반복되잖아요. 2, 3년 주기로 실적이 확 오르는 시점들이 있었다가 또 바닥을 치는 수준이 심지어는 한두 분기 정도는 적자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펄을 예를 들어 통신주 20년 동안 적자 날 일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기업들과 이렇게 실적이 때로는 적자까지도 한번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조고 IT 제조 쪽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소부장이다 뭐다 다 얘기를 하지만 크게 보면은 반도체 자체가 소재거든요. 요즘은 자동차건 가전제품이건 스마트폰이건 어디 들어가든 소재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이기 때문에 사실 제품 가격을 여전히 잘 받고 있는 거고 마진 자체를 여전히 잘 만들어내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보던 소재 업종으로 보던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제조업을 통틀어서 본다 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는 평가를 이렇게 평가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전자 이렇게 평가를 받아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그 외적인 기업들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부분인 거고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과 기관의 매도가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이나 풀릴 수 있을 건가 이것도 굉장히 조금 뭔가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모멘텀 어디서 만들 거냐도 아직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나노죠, 3나노. 만약에 하반기 이후에 3나노 쪽에서 지금 잃어버렸던 주요 고객사들 중에 하나라도 되찾는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그때는 뭐 몰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수율이 이렇게 계속 좀 안 나오고 계속 고객사들이 다 떠난 이 부분들 속에서 3나노에서 과연 TSMC나 경쟁사들에 비해서 완전 선점을 하고 먼저 깃발을 꽂고 다시 고객을 데려올지가 미지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은 제가 그 피크가 아니라 보니 자체는 일단은 반도체 가격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디램가에 떨어지면 적자까지 갈 정도로 SK 하이닉스 같은 게 거의 유동수 위기까지 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거의 독과점 상태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캐파 조절을 하잖아요. 옛날에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디램들이 서로 경쟁을 투자를 좀 했죠. 많이 해서 공급 물량 늘리면서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조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적자가 날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견고하다. 이런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실적 피크는 아닐 거다. 하반기에 갈수록 일단은 뭐 DDR5 전환이라든가 그런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은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철수했으니까 여기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LG전자가 매출이 확 늘어나거든요. 아마 정장 사업 부분이 그동안 적자에서 아마 올해 보면 상당히 이익이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축소됐다고 축소돼. 그래서 그 효과가 1분기 때 세부적인 항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실적 성장률이 높을 거다. 삼성전자는 요즘 주가에서도 나타났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은 반도체 현물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GOS 논란 때문에 이미지가 확 가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뭐 3나노 얘기했지만은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 경쟁력을 유지 못합니다. 이게 커요. 이거 큽니다. 수율 문제가 최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중에서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2017년, 18년부터 2030 정책인가요? 2030년도 가면 TSMC를 뭐 추격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 성과가 오히려 더 TSMC와 격차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측면인데 저는 삼성전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평균 PR 정도 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고 인텔과 비교해보면 인텔 PR이 지금 13배, 14배거든요. 삼성전자 10.3배니까 과거로 따지면 인텔이 요즘 뭐 파운드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이 좀 망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 이익을 내는 회사 쪽이거든요. 삼성전자가 평가 고가인 자체가 디램 회사잖아요. 이번에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13조 원 중에서 8조 원이 반도체 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시장산업이에요. 주식시장과 똑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투자 리스크가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갈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이게 반도체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쯤 되면 TSMC 비교해서 점유율도 올라가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실망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파는 이유 자체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삼성전자가 비중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체 많죠. 이게 비중이 팔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외국 투자가 한 30% 정도 잡으면 시가총액이 지금 2,200조, 660조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외국 투자가 보면
200한 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포트에 외국인 투자가 입장한다면 25%가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 LG전자, 포스코 다 포함해봐야 나머지 75%라는 겁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늘리기가 쉽지 않는 거죠. 전체 비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있는 거고 최근에 수급이 안 좋은 것 자체는 지난번에 대주주들이 1조 3천억 블록들을 몰래 나왔잖아요. 그거 외국인이 받아갔거든요. 그럼 만약에 블록들이 안 받았으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든가 안 팔았을 겁니다. 이런 영향도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실적은 피크아웃도 아닌데 저도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만큼 갈 거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얘기할 때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간다. 지금은 종합주가지수보다 언더퍼폼이죠. 완전히 바뀌었죠. 결국은 앞으로는 종합주가지수와 최소한 함께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엔솔루션 이 3사의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다 부분이 나왔을 때 LG전자는 이제 특허 수수료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특허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좀 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환율 효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까 명준이 얘기하셨던 대로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웬만한 종목들 다 하향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수출이라든지 환율 효과를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적 하향을 했지만은 IT 쪽은 제가 보기에는 하향을 안 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향했던 거는 경기 관련 종목 쪽에 하향을 많이 했거든요. 경기 관련주도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라 LG전자 실적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LG엔솔루션도 많이 하향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하향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향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원래 위에 있었는데 그걸 1,200원, 300원까지 낮췄다가 그게 이제 2천 얼마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튼 앞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다다음 주 정도면 이제 국내 주식 본격화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에 대한 시그널인데, 이들이 모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잘 나왔으면 대부분 다 기대할 수 있는데, 한쪽은 잘 나오고 한쪽은 별로고 한쪽은 또 가운데 중립이라서 앞으로 실적 발표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마디 덧붙이면 이게 그 기업별로 실적 발표 때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도 주가 못 가고 늘 그랬어요. 예, 그거 안 좋게 나와도 주가 못 가고 근데 나중에 반영되고. 근데 LG라든가 다른 것들은 반영이 돼요. 바로바로 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실망할 거 없다. 아, 그죠.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그거였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국민 1등주입니다. 국민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럼 삼성전자 들고 가도 괜찮냐? 이런 걸 한번 여쭤봐야 될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고 가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종합주가에 투자한 거다. 투자해라. 종합주가지 있어라. 종합주가 똑같이 간다. 명준 형님은 팔아야죠. 차라리 그 뭐죠? 코스피 지수 따라 움직인 거 내버려지 말고 예. 코스피 200 인덱스가 되겠죠? 예. 그게 낫지. 지금 현재 시점에는 삼성전자 오히려 지수 퍼폼 못한다. 지금보다 더 빠진다는 거네. 그래도 삼성전자는 들고 있으면 배당이라도 나오지만 지수 상품은 배당이 없잖아요.